SK텔레콤 주가가 왜 이리 흐지부지하지? 자산 비중 40%까지 매수 진행시켜. 안녕하세요, 맨수노입니다. 9월 2일 수요일 SK텔레콤 계속되는 외국인의 매수세, 전투력이 콸콸콸 이란 주제로 한번 리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만에 돌아왔죠. SK텔레콤은 자산 비중의 40%까지 꾸준히 매수하자는 전략을 말씀드렸고 지금도 유효합니다. 저도 아직 40%까지는 되지 않았지만 끝까지 매수할 겁니다. 평균 단가를 낮추면서 계속 매수할 거기 때문에 SK텔레콤은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의 제 1순위라고 해도 절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종목입니다. 무조건 1순위도 해야 됩니다. 자, 제가 SK텔레콤은 가치주의 숨은 진주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해 말까지 배당 산정일이 기준이 되는 올해 말까지 끝까지 12월 말을 목표로 끝까지 달리셔야 됩니다. SK텔레콤 지난 8월 25일 화요일 일주일 전에 제가 전략을 리딩을 한번 했었고요. 일주일 만에 다시 한번 리딩을 해드리는데 월봉, 주봉, 일봉 차트를 보면서 가격대 전략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전략이 유효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월봉을 보겠습니다. 월봉을 보시면 오늘 9월 1일 화요일날 9월달 첫 월봉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시작은 조금 음봉의 머리 부분을 형성하면서 지금 시작했어요. 뭐 이제 어떻게 형성될지 모르겠지만 월봉은 주로 형성되는 추세를 보려면 중반기 2주, 2, 3주째까지 한번 보셔야 됩니다. 하지만 첫 주째가 지금 약간 음봉을 형성했기 때문에 지지하고 다시 올라갈지 아니면 하락 추세로 접어들지 그거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대응할 뿐이죠. 그래서 일단은 크게 하락은 하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소폭 하회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월봉의 기준 23만 4천원 25월봉을 이탈하는지 확인을 하고 27만 4천원도 상단을 잡았습니다. 근데 27만 4천원은 저번 달에 돌파하지 못했어요. 다만 25월봉도 이탈하지 않고 24만 4천원은 이탈하지 않고 양봉을 형성한 8월달에 월봉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9월봉은 어떻게 될 것인가? 9월봉은 일단 이제 음봉으로 시작했고요. 하단을 이제 한번 조정 기간을 거치는 구간이 될 수도 있겠죠. 물론 내일 바로 다시 양봉으로 전환하면서 상승 추세를 이어나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하락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열어두고 상단 하단을 다 커버리지를 열어놓고 대응을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20월봉 23만 4천원 정도 계속 지지하는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추세적으로 계속 이번 달 초기에 9월 초 중반까지 계속 하락이 이어진다면 이 월봉상에서 하단에 해당되는 22만 3천원 이 하단선 22만 3천원까지 지지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겁니다. 월봉상 상단은 28만 4천원으로 이 상단 추세선 더 가격이 높아졌죠. 그만큼 3월 코로나 이후로 전반적으로 월봉상에선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상승 추세의 상단 하단을 봤을 때 상단 가격은 이제 높아졌죠. 이제 그 추세가 계속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단 가격은 월봉상에서 28만 4천원이 형성되었습니다. 아마 10월달에는 29만 5천원까지 상단선이 형성이 되겠죠. 그렇다면 29만 5천원 다음달 10월달 29만 5천원 그럼 한 11월달은 한 30만원 가까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2020년 목표가 29만 9천원에서 30만원 다음달 다다음달 10월 11월이면 이제 배당주에 대한 메리트가 슬금슬금 기사화 되겠죠. 그때 우리가 이 목표가 29만 9천원 30만원을 이제 한번 받아봐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9월 월봉상에서는 상단 28만 4천원 하단 22만 3천원을 밴드 커버리지로 설정하시고 상단에서는 추세를 보고 일부 매도 혹은 홀딩 하단은 일부 매수 이탈하면 일부 매도 전략을 가지시면 됩니다. 매수 매도 가격이 상단 하단을 통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이 상단 하단 이 사이의 구간은 이제 주봉 일봉을 보고 대응하셔야 될 겁니다. 자, 상단 28만 4천원 하단 22만 3천원 월봉이었습니다. 다음 주봉은 저번 주에 25일 날에는 제가 24만 7천원을 돌파하는지 보고 종가 기준 24만 7천 돌파하는지 보고 120주, 200주선 이평선을 또 돌파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고 했는데 주황색 선이 200주선이고요. 분홍색 선이 120주선입니다. 이 주선을 저번 주에
뚫고 올라갔다가 다시 윗꼬리를 달고 아래로 내려왔죠. 결국 돌파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첫 주 8월 30일 8월 마지막 날 그리고 9월 1일까지 주봉상으로 이번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다 이탈했죠. 윗꼬리를 계속 달고 이탈을 하고 있죠. 한마디로 위에서 누르는 세력이 있죠. 올라가려고 하면 매도세가 강해서 약간 누르는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 매물대가 바로 120주선, 200주선 이 이평 가격대의 매수자들이 이제 손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동안 계속 손실을 보다가 이제 이평 단가를 낮추면서 손실을 보다가 이제 본전이 왔으니까 급하게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죠. 이 소화 과정에서 이 매도자보다 매수세가 더 강하다면 이 상단선을 뚫고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제 추세가 형성되어서 이제 더 강력한 모멘텀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고 지켜봐야겠죠, 시장을. 아무튼 지금 현재 주 초반 9월 2일 수요일 주 초중반에 넘어가는 시점에서 지금 120주선, 200주선을 하향했습니다. 꼬리를 달면서 하향했고요. 결국 24만 7천원도 돌파하지 못했죠. 주봉상에서는 약간 하락하는 낌새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밑에를 보시면 이 5주선이 아직 밑에 취하고 있죠. 그래서 한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5주선 지지 여부를 한번 확인하면서 대응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5주선을 맞고 다시 올라간다면 추가로 매수하셔도 될 거고 5주선을 이탈한다면 관망 혹은 약간 부분 일부 매도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일부 매도를 말씀드리는 거는 굳이 뭐 다른 종목, 매수할 종목이 있으시다거나 뭐 급하게 현금이 필요하신 분들은 매도하셔도 되지만 장기 12월 말까지 장기적으로 보고자 하신 분들은 굳이 매도 안 하셔도 됩니다. 계속 평단가를 낮춰가면서 데이 트레이딩 하기 힘드신 분들은 평단가를 낮춰가면서 계속 본인의 자산의 40%까지 매수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5주봉을 이탈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단은 이 주봉상의 상단도 26만 1,000원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5주봉을 맞고 상승을 한다면 이 26만 1,000원도 돌파를 하겠지만 만약에 이 5주선을 터치하지 않고 올라간다면 다시 한번 120주, 200주선의 그 상단의 매물대들이 26만 1,000원을 소화 과정을 거칠 수가 있기 때문에 주봉상에서는 26만 1,000원을 상단으로 잡고 매도 전략, 부분 매도 전략 혹은 홀딩 전략을 취하시는 게 낫습니다. 일단 5주선 지지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상에서 보시면 5일선을 지지하는지 확인하고 24만 2천원을 돌파하는지 확인하자 했는데 지금 이 까마슨이 24만 2천원대거든요. 24만 2천원대를 돌파를 했는데 다시 한번 하향하는 추세를 이번 주 초반에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24만 2천원이 한마디로 휴전선 같은 38선 같은 경계죠. 여기서 계속 접전을 벌이고 있어요. 24만 2천원 이 가격대가 아마 120주선, 200주선의 그 평단가 그 언저리 부근일 겁니다. 24만 2천원 확실하게 돌파해주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9월 1일 화요일에는 5일선까지 이탈했고요. 다행히 밑에 11선이 있었는데 11선을 완벽하게 지지하지 못하고 딱 11선 가까이에서 24만 2천원에서 딱 종료됐습니다. 딱 지금 휴전선, 경계선 24만 2천원 돌파하지 못하고 지지하지 못하고 딱 걸려있어요. 24만 2천원이 딱 걸려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봉상에서 봤을 때도 일단 11선은 지지했지만 강하게 지지하지는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9월 2일 수요일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계속 하락하는 음봉이 3음봉이 연속으로 나왔고 지금 24만 2천원을 강하게 지지하지 못하고 지금 거의 뚫고 내려갈 기세로 형성되는 걸로 봐서 저는 21선을 터치하는지도 확인해야 되지만 뭐 개인적인 바람일 수도 있겠지만 22만 7,500원 1, 2주 전 정도에 이 하단선을 지지했던 이 박스권 전 박스권의 상단이 22만 7,500원 한번 지지하는지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까지 내려올 수도 있다는 거죠. 22만 7,500원까지 22만 7,500원 이 선을 지지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21선을 지지하고 올라간다면 계속 홀딩 하셔도 되고 만약에 21선을 이탈한다면 22만 7,500원까지 아마 하향 추세 단기적으로 하향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22만 7,500원 매수 가격으로 추천드립니다. 신규 투자자들도 하단 가격 일봉상에서 22만 7,500원에 신규 투자 하셔도 됩니다. 좀 가격이 20만원대이기 때문에 월급쟁이이신 분들은
한 주씩 매수하셔도 됩니다. 227,500원. 네, 적금 분다 생각하시고 한 주씩 월별로 자기 월급에서 한 주씩 사셔도 됩니다. 물론 수익은 그렇게 크지는 않겠지만 여유 자금에 맞춰서 227,500원 이번 주에 한번 지지한지 한번 보시죠. 그래서 이 종목 월봉상으로서는 조금 아직 추세를 이탈하지 않는 모습이었지만 주봉선과 일봉선을 봤을 때 약간 조금 단기적으로 약간 조정할 수도 있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건데 왜 안 오느냐, 이 SK텔레콤은 경기 방어주입니다. 경기 방어주이자 가치주죠. 원래 성장주들이 좀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죠. 특히 코로나 언택트 테마가 불면서 카카오, 네이버, 뭐 최근에 LG화학 전기차 테마주도 있죠. LG화학 그 하청업체들, 또 현대차까지 해서 성장성을 무기로 해서 테마 열풍을 불고 있는 종목들이 상승은 좀 큽니다. 하지만 제가 이 포트폴리오의 40% 비중을 담으라 제1 종목을 SK텔레콤으로 정하자고 한 거는 실물 경제가 아직 완벽하게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유동성 자금을 바탕으로 증시가 버블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해치 수단으로 일단 SK텔레콤을 말씀드린 겁니다. 경기 방어주의이기 때문에 경기가 그렇게 살아나지 않더라도 꾸준한 현금 캐시카우를 확보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SK텔레콤은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이 IMF가 오든 뭐 가게가 망하든 핸드폰은 무조건 통신은 들고 있을 거란 말이죠. 업계 1위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이 SK텔레콤이 경기 방어주로서 주식시장 버블에 대한 해치 수단으로 SK텔레콤을 미리미리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안정적인 투자적인 면에서 말이죠. 그래서 SK텔레콤을 제 1순위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재무제표죠. 재무제표.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각 성장성을 바탕으로 올라갔던 회사들이 만약 부채가 많거나 재정 건전성이 악화가 된다면 당연히 그 회사가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망할 수도 있고요. 정말 대공황 같은 경제 위기가 온다면. 하지만 이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배당도 많이 줍니다. 4에서 5% 정도 주죠. 시중은행 맡겨봤자 2%도 안 되고 1% 초반밖에 안 될 겁니다. 적금액은. 하지만 이 SK텔레콤의 주식에 묻어두면 주가 상승분에 대한 수익뿐만 아니라 배당 수익률을 지금 투자해도, 이 가격에 투자해도 4%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내 월급에 20-30만원 적금을 붓겠다. 하지만 적금 이자 해봤자 1, 2%도 안 되죠. 하지만 SK텔레콤에 꾸준히 투자를 한다면 연간 4%의 수익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재무제표를 보시면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본 대비 부채가 적어요. 자본이 압도적으로 많죠. 특히 세부적으로 본다면 부채 대비 유동자산이 많기 때문에 이제 자금 조달이나 뭐 채무를 변상하지 못해서 갑자기 회사가 유동적인 면에서 큰 위기가 닥친다거나 그런 상황은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재무제표를 통해서 안심적으로 투자를 하자. 특히 주주 현황을 보시면 최태원 회장 필두로 한 SK텔레콤이 4분의 1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이 SK의 또 4분의 1 정도를 최태원 회장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SK와 SK텔레콤은 오너가 자기 회사를 강하게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회사가 정말 망할 것 같으면 오너가 주식을 다 팔고 도망가겠죠. 회사가 정말 망할 것 같으면. 하지만 아직 오너의 파워가 남아있다. 이런 면에서 오너는 믿고 투자할 수 있다. 최태원 회장님은 믿어야겠죠. 오너가 자기 자산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오너가 다 팔고 도망가겠어요? 절대 그럴 일 없죠. 그렇기 때문에 믿고 투자하는 경기방어주, 가치주의 숨은 진주 SK텔레콤입니다. 왜 계속 SK텔레콤 말하는지 아시겠죠? 실적도 좋습니다. 전분기 대비. 물론 1분기는 조금 당기순이익이 한 700억 정도 떨어졌습니다만 2분기에서 2천억 정도의 당기순이익이 성장했어요. 실적도 좋아지고 있다. 유보율도 2015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마디로 이 회사에 현금이 쌓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게다가 ROE 자기자본 수익률도 작년을 비교해서 3, 6, 8, 8.7, 2022년도 짧게는 2021년 내년도까지 ROE가 증가하는 컨센서스를 보이고 있다. ROE가 콸콸콸 증가하고 있죠. 무엇보다도 PER이 이제 12%, 작년에 21%, PER이 굉장히 낮아져 있다. 순익 대비 현재 주가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 라고 볼 수 있죠. PBR도 1 미만,
0.75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안정적이죠. 경기 방어주예요.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 한마디로 주가의 등락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수급. 제가 처음으로 SK텔레콤을 언급해드렸던 8월 11일 이후 외국인이 콸콸콸 계속 사주고 있어요. 특히 8월 31일 일부 주식들이 약간 지수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SK텔레콤은 계속 매수했습니다. 8월 31일 날 코스피 지수가 약간 떨어졌어요.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가지고 여러 종목들이 떨어졌는데, 이제 시장에서는 분석하기를 대한민국의 MSCI 편입 지수에서 점수가 낮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포트폴리오를 재편성하는 과정에서 한국 주식의 비중을 낮췄다라고 약간 분석을 하고 있어요. 공매도를 계속 금지시키기도 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해치 수단으로 코스피 시장에 투자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SCI 지수에서 한국 주식들이 좋은 점수 지표를 받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자금들이 약간 이탈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8월 31일 SK텔레콤만큼은 강하게 매수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MSCI 지수에서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의 성장성을 바탕으로 한 수출주보다는 경기 방어주, 통신사와 같이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확보할 수 있는 경기 방어주, 가치주에 대한 평가를 조금 상향했다. 시각을 약간 매수적인 관점에서 조금 좋게 보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SK텔레콤을 매수한 겁니다. 반면에 지금 기관들은 좀 약간 흐지부지나 개미들도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고요. 기관들도 그렇게 썩 내키는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지 않고 오히려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 매도 물량을 외국인들이 사고 있죠. 일단 외국인들이 사고 있다는 것은 약간 긍정적으로 볼만합니다. 비록 통신주라고 하더라도 말이죠. 자, 이 수급을 제가 보시면, 자, 이게 일봉인데요. 일봉입니다. 일봉상에서 제가 밑에 이 순매수를 개인과 기관과 외국인을 나눠서 이 순매수를 차트화 시킨 건데요. 밑에 이 지표를 한번 보시면, 지금 개인은 좀 생략할게요. 개인은 생략하고 빨간색인 기관과 녹색인 외국인만을 기준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자, 이쪽을 보시면 첫 번째 제가 이 구간을 나눠놨는데, 첫 번째 구간을 보시면 약간 일봉상으로 상승하는 상단 하단 선을 그어보면 상단 하단 상승선 아래서 등락을 거듭하면서 어느 정도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상승 추세를 이어나갔을 때 순매수 이제 비율을 한번 보시죠. 외인들이 꾸준히 순매수 물량이 늘어났죠. 반면에 기관들은 꾸준히 순매수 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관들이 팔았던 것을 외국인들이 살 때의 주가 흐름이 이제 상승하고 하락은 이제 매일매일 이제 좀 변화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넓게 봤을 때 그 추세라는 것은 상단 하단을 나눴을 때 상단이 올라가고 하단도 지지선이 올라가는 상승 추세였다. 하지만 첫 번째 이 짝대기 끊어놓은 이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조금씩 팔기 시작할 때, 이 두 번째 구간입니다. 이 두 번째 구간, 외국인들이 조금씩 팔 때 이제 개미들도 마찬가지고 기관들이 조금 샀다가 팔았다 반복하면서 어느 정도 물량을 조금씩 늘릴 때, 한마디로 외국인이 조금씩 파는 것을 개인과 기관들이 살 때의 차트를 보시면 약간 등락은 계속 거듭하지만 결국은 하락하는 추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약간 박스권을 형성하다가 결국 결말은 하향하는 추세였죠. 자, 그리고 세 번째 구간 한번 볼게요. 세 번째 구간. 그렇게 하락했던 주가가 다시 상승 추세를, 바닥을 형성하고 상승하는 추세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때 이제 순매수 비율을 한번 보실까요? 다시 외국인들 쭉 삽니다. 개미와 기관은 파는 추세를 형성하고 있죠. 끝에 이제 기관들이 다시 조금 매수했지만 그 비율은 미미할 뿐입니다. 이 간격 사이 차이가 있죠. 외국인이 매수하고 다시 기관과 개인들이 매도했던 물량을 외국인들이 매수하면서 쭉 순매수량을 늘릴 때 주가는 다시 또 상승해 줍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 구간을 볼게요. 네 번째 구간을 봤을 때 또 상승 구간에서 또 하향하는 추세를 보면 어떻습니까? 다 외국인 이제 순매수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보유량이 줄어들고 있죠. 순매수량, 보유량이 줄어들고 있고, 그거 파는 것을 이제 개미와 기관들이 쭉 사고 있죠. 그럴 때 주가의 추세를 보십시오. 하향하는 겁니다. 계속 W로 계속 하고 있죠. 자, 그러다가 이제 크로스되는 지점이 발생하고 외국인들이 또 계속 팔고 기관이 또 계속 삽니다. 또 하향이에요. 또 하향. 계속 하향 추세가 일어나고 있죠.
5번째 구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6번째 구간, 이 구간에서 3월달에 약간 변동이 생기죠. 약간 이상 기후 같은 이런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코로나라는 게 터졌죠. 그때 이미 그 전부터 개미들이 계속 매수하면서 하락을 했었지만 때마침 코로나가 터지고 동학개미 운동 열풍이 불어 닥치면서 개미들이 미친듯이 사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따라 기관들도 또 사기 시작해요. 대동단결의 모습을 개인과 기관이 보여줬죠. 어떻게든 이 동학개미 운동은 결국 승리했습니다. 다시 상승 추세로 나갔어요. 근데 이제 단기적인 주가의 밸류에이션 부담감은 느끼죠. 거기서 지금 기관들이 꾸준히, 제가 아까 영상 보셨죠? 기관들이 약간 매수하는 추세로 돌아섰고요. 개미들은 갈팡질팡하는 모습 보이는데 외국인들 꾸준히 매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차트가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순매수 지분율의 저점을 찍고 다시 고개를 올렸어요.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고개를 들기 시작하면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바로 KMS. 고마워요, KMS. 확실하게 꺾었죠. 어떻게 꺾었냐고요? 한 번 더. 한 번 더 꺾어주죠. 그래서 옛날 과거와 같이 이런 상승 구간에서 이제 기관과 개인들이 매도하는 물량을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하면서 이런 장세 1번, 3번과 같은 장세가 다시 한번 재현될 수 있다. 고개 들었죠. 외국인들 순매수 지분율 고개 들었고 조금 매수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일단 기관들이 강하게 매도를 하고 있고 이 매도 물량을 외국인이 받쳐주고 있습니다. 꾸준히 들어올 겁니다. 이거 체크해 주셔야 되고, 다시 한번 1번과 3번 같은 대세 상승의 장이 올 가능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약간 밸류에이션 부담으로 인해 지수가 떨어질 때마다 이제 평단가를 낮추는 전략을 가지고 12월 말까지 배당 기준이 산정되는 그날까지 계속 꾸준히 매수하셔서 29만 9천원, 30만원대까지 목표가를 잡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 목표가가 안 온다 하더라도 우리에겐 배당 수익률 4%가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 제가 방송할 때 배당 수익률 4.37%였고요. 이게 지금 오늘 기준으로 4.03%가 됐습니다. 약간 0.34%가 떨어졌죠. 그만큼 이 주가의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배당 수익률이 그만큼 떨어지죠. 현재가 가격으로는 4.03%의 배당 수익률을 쉽게 말해서 받을 수 있다면, 만약 이 주가가 하락을 한다, 배당 수익률 옛날과 같이 4.37%까지 갈 수 있겠죠. 만약 이것보다 더 가격이 콸 떨어진다면 5%까지 간 적도 있습니다. 이 배당. 그렇기 때문에 이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마음 편안하게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차트가 무너지더라도 거기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고 제가 찝어드리는 그 지지선, 매수선을 정확하게 따라 주신다면 평단가도 낮추고 배당 수익률도 꾸준히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이 경기 방어주 SK텔레콤을 최선호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 외국인 비중 보시면 저번 방송할 때 34.45%인데요. 지금 현재 8월달 비해서 9월달 초에 접하는 이 시점 35.6%입니다. 1.2% 정도 지금 외국인 보유 비중이 늘었죠. 옛날에는 40% 중반대까지 갔었습니다. 40% 중반대까지 갔었는데 그때까지 꾸준히 매수하지 않을까, 한 48%, 7-8%까지 간 적도 있습니다. 그때까지 이제 텔레콤 외국인들이 계속 사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고 투자하는 겁니다. 떨어지면 더 기분 좋게 매수해서 평단가를 낮춰가는 전략 유효해 보입니다. 그래서 9월 2일 화요일 아침 SK텔레콤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가치주의 진주는 SK텔레콤이라 했죠. 무조건 포트폴리오에 40% 담아라 했습니다. 왜? 5G 가입자가 330만 명을 돌파하고 업계 1위입니다. 업계 1위. 이동통신 부문에서 업계 1위예요. 사람들이 핸드폰 못 끊는다 했죠. 게임 전쟁이 나도 게임 해야 되고, 전화는 해야 되고, 인터넷은 해야 되고, 유튜브는 봐야 됩니다. 통신은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SK텔레콤에 대한 그런 성장성이 아니죠. 약간 가치 방어주로서의 성격이 짙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뭐 이런 5G 모델들의 갤럭시와 애플 폰들이 출시가 될 거기 때문에 그 일단 요금 가입자들이 5G 가입자들이 더 늘어나겠죠. 거기에 대한 수익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마케팅 비용은 하반기에는 조금 축소한다 해가지고 단기 순이익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을 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뭐 오너뿐만 아니라 이 회사 자체에서도 자사주를 매입하겠답니다. 주가가 너무 싸다. 우리 회사 이렇게 잘 나가는데, 좋은 회사인데 왜 아직까지 20만원대에 있는 거야? 30만원, 40만원, 50만원대 전투력이 콸 이 주가가 콸
넘치도록 상승해야 되는데 너무 답답하다는 거야. 자존심이 상한다는 거야. 현대도 그렇고 카카오도 저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 SK텔레콤 우리가 왜 이렇게 돼야 되느냐. 그래서 이 재무제표를 관리하는 이 회사 사측에서 만약 계속 이 20만원 초반대 20만원 중반대 계속 이렇게 20만원대 언저리로 계속 주가가 논다면 우리가 자사주를 매입하겠다. 매입해서 주가를 올려서 SK텔레콤의 주주들에게 그 수익을 안겨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 말은 주가가 20만원 초반대 중반대에 머무르지 않고 그 이상으로 계속 바닥을 찍고 올라가겠다는 거죠. 올리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20만원 초반대까지 떨구지 않겠다. 20만원 밑으로 더더욱 떨구지 않겠다. 우리는 3, 40만원 향해서 무조건 주가를 올릴 거다. 어떻게 올린다?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올리겠다. 그 말은 주가가 더 이상 떨어질 때가 없다는 거죠. 오르는 일만 남았다는 거죠. 배당도 확대한답니다. 배당도 확대. 안 살 이유가 없죠. 그리고 2021년도 내년에는 IPO 추진도 예상되어 있습니다. 4개의 회사 말씀드렸죠. 자회사가 상장이 된다면 주식을 살려고 하는 청약금들이 많이 모이겠죠. 공모주 청약금이 많이 모이면 거기에 따른 자회사를 통해서 현금 확보가 유력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점이 있죠. 그래서 아까 차트 월봉, 주봉, 일봉을 봤을 때 현재 가격 24만 2천원입니다. 9월 2일 화요일 24만 2천원으로 시작합니다. 이 24만 2천원을 지지하는지 이탈하는지 먼저 시작점을 봐야겠죠. 제가 파란선으로 표시한 이 가격대들은 하단선입니다. 하단선. 이 5주선 22만 7,500원, 22만 3천원을 이탈하는지 지지하고 올라가는지에 따라서 매매 전략을 취하시면 됩니다. 이탈했을 때는 그 밑에 가격대를 한번 지지하는지 확인해 주시고, 지지하고 올라간다면, 이 하단선을 지지하고 올라간다면 그때는 추매하시면 됩니다. 이탈하면 물론 비중을 축소하셔야 되지만 이 SK텔레콤은 비중 축소할 여력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꾸준히 평단가를 낮추면서 그 다음 하단선은 제가 또 계속 전략을 던질 겁니다. 계속 평단가를 낮춰가는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대신 현금이 필요하시거나 난 수익을 좀 챙겨야겠다, 나는 그렇게 많이 오를 것 같지 않다는 분들은 26만 1,000원, 28만 4천원 이렇게 이 가격대에 부분 매도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상단선입니다. 빨간색 표시선은 24만 4,500원은 이거는 이제 하단선이네요. 제가 색깔을 표시를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23만 4,500원 5주선, 22만 7,500원, 22만 3천원은 하단선을 보시고 차트를 보시고 지지하는지 한번 여부를 확인하시면서 지지하고 올라간다면 추매, 아니면 아예 이 가격대에 걸어 놓으셔도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2만 7,500원 이 가격대 한번 지지하는지 한번 베팅하고 싶고요. 22만 7,500원에 계속 매수 갈 겁니다. 22만 7,500원. 신규 투자자분들은 22만 7,500원에 일부 조금씩 발가락 정도는 담그셔도 됩니다. 월급쟁이들은 30만원 적금을 넣으시려면 한 주 사셔도 됩니다. 22만 7,500원. 다음 달에 더 낮은 가격으로 또 사셔도 되고요. 아시겠죠? 추석 보너스 받으셔도 SK텔레콤 꼭 사셔야 됩니다. 일단 시작은 24만 2천원이 될 겁니다. 이 24만 2천원을 이탈하지 않고 상승한다면 다시 또 이 가격대 26만 1,000원을 돌파하는지 그때까지 기다리셔도 됩니다. 그 다음 가격 24만 2천원, 그 위에 가격 26만 1,000원이에요. 이탈하는 그 밑에 가격은 뭐 23만 4,500원, 5주선 22만 7천원 뭐 이렇게 되겠죠. 모든 걸 거두절미하고 나는 그냥 매매 차트를 안 보겠다, 안 보셔도 됩니다. 29만 9천원 30만원까지 저는 봅니다. 29만 9천원 30만원 올해 12월 중후반까지 봅니다. 그 전에 도달하면 매도할 거고요. 저의 목표는 29만 9천원 30만원입니다. 그까지 안 와도 됩니다. 우리에겐 배당 수익률이 있죠. 충분합니다. 안 살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안 살 이유가 없는 SK텔레콤, 외국인은 계속 매수하고 전투력은 어떻게 좀 상승이 되십니까? 영상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매도할 필요도 없고 매수를 안 할 이유가 없는 SK텔레콤, 저는 자산 비중 40%까지 최우선 선호주로 추천드립니다. 전투력이 콸콸콸 계속 오를 겁니다. 전투력이 이 SK텔레콤. 그러니까 여러분 자산 비중 40%까지 매수 진행시켜.